안녕하세요. 가방싸랩 최미연입니다.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사실 기술적인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개발자, 기획자, AI 전문가들이 모인 이 테크포 임팩트 랩에서 저 같은 디자이너가 왜 랩장이 됐지? 솔직히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렇게 기술적인 인재들 사이에서 제가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고민 끝에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재난교육을 연애 시뮬레이션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이게 교육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미연씨 게임 한 번쯤 해보셨죠? 그 몰입감을 교육에 가져왔습니다. 안전교육은 지루합니다. 하지만 스토리가 입혀지면 달라집니다. 제가 가진 기술은 지루한 것을 재밌게, 어려운 것을 직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신 게 저희가 만든 백투더퓨처인데요. 잠시만요. 저희는 게임에서 안전하게 실패하면서 배우는 체험형 교육입니다. 기존 오프라인 교육은 무겁고 확장하기 어렵고 결과에 대한 통계 등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난 상황에서 직면하는 도덕적 딜레마에 관한 고민입니다. 노약자를 도울까? 아니면 내 짐을 챙길까? 제한된 물품을 남들과 나눌까? 이런 질문들은 그동안의 수업에서는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것을 게임 안에 녹여냈습니다. 저희가 이 게임을 만들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표준화된 정답은 없다. 100명에게는 100개의 재난 가방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재난 상황은 다르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가족 구성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재해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여러 유형의 캐릭터들이 존재합니다. 정답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민의 계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생존 가방을 익히고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존 재난교육은 일회성이었고 기존 교육게임은 퀄리티가 낮았습니다. 저희는 반복 플레이가 가능하고 명확한 학습 목표가 있는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게이미피케이션이 아니라 게임 베이스드 러닝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게임 플레이 자체가 곧 학습입니다. 다양한 캐릭터들의 이야기, 가방 꾸리기, 학습 통계. 유저 관점에서는 그저 재미있는 비주얼 노벨 게임입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개인별 맞춤 보고서를 제공하며 학습 성장을 추적합니다. 기존 공공교육은 PDF와 일방향 영상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저희는 인터랙션 시뮬레이션, 데이터 수집, 엔딩 수집을 위한 반복 학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방법론은 재난교육을 넘어서 환경, 금융, 보건 등 모든 공공교육으로도 확장이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획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형태를 가지고 가야 재미와 교육, 이 두 가지를 유효하게 챙길 수 있을지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6개월 개발 기간 중에 5개월 기획에 쏟았고 실제 구현 기간은 2달입니다. 그래도 정교한 시스템 설계 덕분에 저희는 빠른 구현을 가능하게 했고요. 우리는 다채로운 시나리오와 다양한 방법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모든 것을 구현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핵심 기능은 구현했습니다. 5개월의 기획을 2달 만에 거의 구현할 수 있었던 비결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두 가지를 개선해냈어요. 제작 방식과 측정 방식 이 두 가지를 개선했는데요. 이 솔루션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 먼저 제작 방식 개선부터 말씀드릴게요. 근데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게임 개발자가 없어요. 네. 네. 레몬 모집에서 게임 개발 현업자들 지원이 단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웹 개발 프론트엔드만 지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 언리얼 그거 쓰지 않았어요. 사실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도 사실 제가 좀 사기를 쳐서 데려왔어요. 아, 이분들 이게 면접 볼 때 게임 개발 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시면 하실 수 있어요. 다른 분들도 경험 있으신 분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사기를 쳤어요. 그런 와중에도 사기를 당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현하렴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고민 끝에 웹게임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교육 현장을 생각해 보시면 현장에서 앱 설치는 굉장히 큰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웹게임은 URL만 공유하면 됩니다. PC든 모바일이든 즉시 작동하고 업데이트도 즉시 반영되며 관리자 페이지와 완벽하게 통합됩니다. 교육 현장에 오히려 최적화된 선택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좋아였습니다. 하지만 또 웹게임만의 허들도 있었는데요. 모바일 주소창이 화면을 가려서 좀 몰입감이 좀 떨어졌고 다양한 화면 크기 때문에 터치 위치가 좀 어긋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좀 테스트 끝에 더미 공간이랑 정규화 좌표 시스템으로 이 문제들을 좀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AI 기반 제작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물론 쉽지만 않았죠. 처음에 미드저니로 이미지를 만들면 인물들이 얼굴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 반년 동안 하면서 나노 바나나가 나온 거예요. 기깔 난 거죠. 지금 구글을 향해서 지금 큰절 한번 올리고 싶은데 미국 방향이 어디죠? 그래서 수많은 데이터들 또 개발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요. 자동화했습니다. 기획자가 엑셀 작업을 하면 게임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 가공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AI 기반 제작 파이프라인을 완성했습니다. 개발 속도는 커서와 그룹으로 2배 이상 높였습니다. 게임 구현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개발자들이 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게임 대비해서 시간은 70%, 비용은 80% 절감했습니다. 비용 80%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 돈 안 받고 했잖아요. 근데 대충 시급으로 계산하면 한 80% 계산한 것 같아요. 이 파이프라인은 수정이 쉽고 확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예산으로 3배 많은 임팩트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더 많은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측정 불가능했던 것들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진행 현황을 볼 수 있고 데이터들은 쌓여서 통계치가 됩니다. 100명의 교육생은 100개의 데이터가 됩니다. 이거는 좀 큰 그림인데요. 여기에 아직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성별, 연령대, 지역 정보 같은 게 더하면 전 국민의 재난 대비 행동 심리를 분석할 수 있겠죠. 같은 사람이 여러 번 플레이하면서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추적 가능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안전교육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 프로젝트는 카이스트 테크포 임팩트 캠퍼스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테크포 임팩트 랩으로 승계되었고 저희 실무자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는 교육용 게임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서로 열심히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새로운 시도를 해냈습니다. 더 프라미스의 현장 전문성, 그리고 카카오 임팩트의 플랫폼 역량, 그리고 저희 현업자들이 가진 게임업계 경험과 AI 기술, 세 주체가 만나서 새로운 임팩트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주체 중 한 개씩만 있었다면 만들어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백투더퓨처 개발을 하면서 알게 된 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임팩트 게임도 재밌을 수 있고 AI로 빠르게 만들 수 있고 데이터로 측정이 가능하며 이 방법론은 확장이 가능합니다. 미래의 재난교육은 AI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데이터로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게임으로 즐겁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 미래를 보았는데 여러분도 느껴지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딸깍했어요. 저희 랩원분들의 사진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희 랩원분들과 함께여서 저는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6개월 동안 함께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희 데모 플레이를 할 수 있는 QR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랜딩 페이지도 있는데요. 그 랜딩 페이지도 제가 AI로 딸깍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발표는 여기서 마쳤고요. 2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퇴근을 만드는 돕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카카오 임팩트의 기술 기획으로 일하고 있는 김민석이고요. 오늘 1시부터 테크포 임팩트 랩 7개 발표가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또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도 있고 중간에 오셔서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어떻게 이런 결과물들이 6개월 만에 나왔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실을 나와서 현장으로 가게 될 기술들의 모양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저희는 앞으로 어떤 도전들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임팩트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카카오 임팩트는 카카오의 기업 재단으로서 작은 기술이라도 선하게 쓰이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믿음 아래 여러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보고 계시는 테크포 임팩트는 이 중에서도 테크포 굿이라는 주제에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테크포 임팩트 소개를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저희는 하나의 좀 큰 물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이 물음 아래 테크포 임팩트 캠퍼스, 그러니까 대학생들과 학교에서 정규 수업 형태로 진행하는 프로그램과 오늘 만나보신 것처럼 다들 본업이 있는 현직자분들이 사이드 프로젝트 형태로 진행하는 랩을 진행하고 있어요. 테크포 임팩트 랩을 말할 때 저희는 이런 3가지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회적 가치를 동기로 움직이는 프로보노가 있고, 그리고 기술적 도전과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사이드 프로젝트, 현장에 적용하여 지속 가능하도록 자원을 투입하는 지원 사업의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킥오프 워크숍 때도 드렸었는데 랩이 지나고 나서 랩에 참여하신 분들이 저런 설명이 무슨 뜻인지 이제 좀 마음으로 이해하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그 테크포 임팩트에 얼마나 지원을 하셨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아까 저 미안랩장님이 게임 개발자 지원자 없었다고 얘기하셨었는데 랩별로 상황이 조금 달랐지만 제일 치열했던 랩은 7대1까지 경쟁률이 높았었고요. 요거는 1기에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높았던 경쟁률이었습니다. 이 결과 저희 2기는 110명이 함께 시작을 했고, 이 중에서 개발자가 57% 정도, 그리고 디자이너, 기획자까지 전체 직군이 다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멤버들 중에는 뭐 카카오, 삼성, 넥슨 등 현직자들부터 청소년부터 교수님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테크포 임팩트를 간단히 테크포 임팩트 랩을 한마디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사회혁신가와 기술 전문가의 협업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테크포 임팩트 랩의 핵심은 사회혁신가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이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많이 써서 결국에는 그분들이 그냥 사회혁신가를 응원하거나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저희는 테크포 임팩트 랩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발표에서 발표자분들이 펠로우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셨었는데 그 표현이 저희가 브라이언 펠로우를 의미한 거고, 저희 동일하게 사회혁신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사회혁신가 분들 몇 분 앉아 계신데 좀 손 흔들어 주시겠어요? 저기도 계시고, 네 여기 몇 분, 네 저희는 비영리 조직과 사회적 기업 사회 문제를 풀고 있는 사람과 조직을 뜻하고, 뒤이은 발표에서도 저도 펠로우라는 표현이 입에 익어서 펠로우라고 표현하거나 사회혁신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같은 말이구나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한 랩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 왔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회혁신가와 만나는 3번의 공식 행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되게 더운 여름날이었던 7월 19일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킥오프 워크샵을 진행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지금 좀 앉아 계신 유명서 펠로우님이 있는데요. 그 펠로우님들의 사회혁신 스토리, 어떻게 우리 조직에서는 이 문제를 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듣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랩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가진 기술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어요. 아마 그때부터가 이 랩원분들의 어떤 열정의 씨앗이 생기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두의 연구소 강남 캠퍼스에서 각자 팀들의 프로젝트를 이어갔어요. 또 어떤 팀은 디스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 강남 캠퍼스에 매주 모여서 미팅을 10시 이제 모두연의 문을 닫고 담당자분들이 퇴근해야 되는데 안 가셔가지고 계속 남아 계시고 그런 열정을 다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고요. 그리고 9월 23일에 저희 모두의 연구소 강남 캠퍼스와 온라인을 병행하여 중간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때도 펠로우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중간 코멘트도 주시고 응원의 말씀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오늘 방금 전에 미연님 발표를 끝으로 7개 랩이 모두 최종 성과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3번의 공식 행사는 사역신과 만나는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데드라인 요즘 막 갓드라인 막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들 데드라인이 있으면 일을 마치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명확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테크포 임팩트 랩은 디스코드를 기반으로 소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를 내에서 랩별로 소통을 하기도 하고 랩별로 소통하는 내용을 저희 모두 연구소와 카카오 임팩트가 모니터링하면서 이슈가 있거나 한 것들을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사진은 지은님이 몰래 찍었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랩들이 모두 연구소에 모여서 미팅하고 계신 모습도 혹시 뭐 문제가 없는지 이슈는 없는지라는 것들을 지은님과 혜창님 모두연구소의 최지은님과 조혜창님이 알뜰살뜰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테크포 임팩트 랩에 노션 베이스 캠프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테크포 임팩트 랩의 베이스 캠프인데요. 이 안에 랩별 공간들 들어가면 정말 많은 자료들이 있고 이거는 그 노션의 피드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랩별로 매주 진행하는 주간 체크인 문서를 이렇게 피드 형태로 볼 수 있게 해서 다른 랩들이 같이 확인할 수 있게 구성을 해왔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페이지 조회수가 30 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랩원이 30명 넘는 랩원 없으니까 아마 다른 랩들이 보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랩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을 보는 것도 있었고 또 저희 사무국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처럼 랩별로 하고 있는 주간 체크인을 한 번에 모아보면서 모니터링을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에너지가 떨어진 랩은 없는지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라는 것들을 봤었고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다정랩에 문서가 들어가 있는데 다정랩은 한 번도 순항 중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결과도 되게 멋지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랩은 저희가 갑자기 막 빨간색 로우, 에너지 로우 이렇게 되어 있고 주간 체크인 문서에 아무것도 없고 이러면 저희가 놀라가지고 랩장님한테 막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뭐 이렇게 연락도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노션을 기반으로 소통을 했었고요. 그리고 테크포 임팩트 랩이 처음에 저희의 특징이 사회혁신가와 기술 전문가가 만나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는데 사실 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비영리 조직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과 IT 기업에서 일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같은 IT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도 힘든데 완전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활동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깃북으로 전달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뭐 엄청 많은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혹시 궁금하시면 QR을 찍어서 보시면 깃북에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크게 저희는 일하는 방식을 5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랩에서 활동을 결정하거나 할 때는 임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뭔가 이거를 우리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임팩트를 풀기 위해서 이것을 의사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 그 원칙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기술 솔루션을 개발해야 된다. 이거 너무 인프라 비용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은 기술의 허들이 너무 높아서 이것이 현장에 적용됐을 때 어렵지 않도록 그래서 뭐 아까 발표에서 보여주셨던 유어덴티티 랩의 노션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가 이 지속 가능한 기술 솔루션 개발의 굉장히 대표 사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역할과 자율적 책임, 당연한 말이지만 쉽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또 현실적이고 유연한 프로젝트 관리라고 해서 저희는 이번에 그 에자일이라고 표현하면 IT 분들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하자면은 그 스프린트 단위로 그
일정 주기를 두고 개발 사이클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노션처럼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는 투명하고 자율적인 협업 공간을 사용하자라는 일하는 방식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문서로서만 제공되지는 않았고 이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좀 안내도 드리고 또 어떤 랩은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하시기도 했었는데요. 그 디스코드를 아까 저희 활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디스코드에 제가 3주마다 랩장님들한테 저희 3주에 한 번씩 펠로우님들과 꼭 진행 상황을 공유하세요라는 리마인드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랩장님들이 저희 지난주에 펠로우님이 왔다 가셔서 공유를 했습니다. 아니면 저희는 뭐 서면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냥 랩이 실험실 안에서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만드는 것보다 펠로우님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사회 문제를 푸는 거에 더 중요한 것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런 리마인드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을랩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프린트라는 단위 그리고 가이드북에 전달드린 어떤 구조를 굉장히 잘 활용하신 랩이었는데 이렇게 스프린트 때마다 리뷰나 계획들을 작성하시고 또 회고를 진행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사회혁신가와 기술 전문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시스템을 제공을 했었고요. 근데 뭐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110명이나 인원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성장의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멋지게 포장을 해봤는데 109명이 완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이 나갔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몇 분이 조금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회사 업무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야근이 많아지면 나간다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생각한 프로젝트 방향성이랑 좀 다른데 해서 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이탈 멤버들이 조금 있었고 그럼에도 110명에서 109명이 된 이유는 중간에 합류하신 멤버분들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혁신가와의 소통 방식도 저희가 딱 정해놓은 방식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스프린트 리뷰라고 해서 안내를 드리긴 했지만 꼭 이날 이 미팅을 해야 합니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라서 매주 오셔서 활동하신 분들도 계셨고 한라인이나 이렇게 연락 채널을 만들어서 연락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 피드백으로도 들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각자 랩별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다 같이 랩 간의 소통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도 저희가 테모모라는 내부 소모임을 좀 지원해서 진행하기도 하고 또 11월에는 이렇게 피자 먹으면서 얘기 나누는 네트워킹도 진행하면서 좀 해소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1월에서 3월에는 오늘 발표 시간이 너무 짧아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랩들의 어떤 기술적인 얘기들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니까요. 랩분들도 기대해 주시고 또 랩분들 아닌 분들도 관심이 생기셨으면 그때 모두팝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가지가 이제 랩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어떤 랩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에 대한 말이었고요. 이제는 랩은 실험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드는 기술들은 실험실 안에서 실험만 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 현장으로 지속 가능하게 가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실험실을 나와서 현장으로 가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그 랩은 2기고 그럼 1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기는 올해 3월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12월이니까 9개월 정도가 흘렀고요. 그럼 9개월 정도가 흐른 지금 1기는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어링 노트인데요. 케어링 노트는 동명의 케어링 노트 랩이 1기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예요. 사단법인 늘품 가치를 위한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마을 약사를 위한 AI 복약 상담 기록 웹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늘품 가치는 의료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약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항상 그 환경이 열악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매번 수기로 이 복약 상담을 기록하다 보니까 이 기록을 상담을 하는 시간보다 이것을 다시 디지털로 옮기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어링 노트 랩은 케어링 노트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AI로 자동 음성 기록도 해주고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 사진은 실제로 최근에 촬영한 사진인데 케어링 노트가 실제 쓰이고 있는 복약 상담 현장입니다.
케어링 노트는 늘품가치에서 도입하고 이 3월 달에 랩이 종료가 됐는데 저희가 4월쯤에 늘품가치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말씀 주셨던 게 저희가 작년에는 16번 정도 연 상담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는 이미 저희가 60번을 잡아놨다. 왜냐하면 케어링 노트를 쓰면 시간이 훨씬 단축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상담을 할 수 있게 돼서 벌써 4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에 따라서 만날 수 있는 의료 취약계층의 주민 수도 200명에서 840명 정도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점점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아요. 왜냐하면 이걸 함께 하시는 약사님들도 진입장벽이 낮아지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늘품가치에서 주변 약사님들한테 이 활동을 같이 하자라고 권유할 때 이 수기로 작성한 것을 다시 옮기는 시간이 너무 노고가 많이 들다 보니까 먼저 선뜻 권유하기가 어려우셨대요. 근데 이제 이 서비스가 생기고 나서는 이렇게 쓰면 우리 AI로 다 된대, 우리 같이 이 활동을 하자라고 하면 굉장히 더 많은 약사님들이 함께 하시게 되셔서 아마 이 서비스는 계속 사용될수록 더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기에서 좀 주목할 만한 사례 2가지를 좀 더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휠리엑스 게임이에요. 캥스터즈와 함께 했던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게임들을 개발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리듬 게임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11월에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코쇼라는 행사에서 시연됐던 사진입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랩에 참여했던 기획자분이 캥스터즈에 입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직접 그 게임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그 회사에서 더 이어가셨고 내년 상반기에 정식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카타스테켄이라는 앱인데요. AI 랩이라는 랩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랩SD라는 그 기업과 함께했고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백내장 조기 진단 온 디바이스 AI 모바일 앱인데요. 이게 말이 조금 어렵지만 백내장을 진단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인도나 저개발 국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러려면 AI가 사실 돌려면 핸드폰의 사양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저사양 핸드폰에서도 돌아갈 수 있도록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 내에서도 구동 가능한 AI 기능이 탑재된 모바일 앱을 만드셨고 이 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1기 랩이 종료되고 나서 7월에 저희가 이걸 현지에 가서 테스트를 하고 오면 좀 더 서비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드려서 7월에 인도로 필드 트립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실제로 랩원 분들이 인도에서 찍어오신 사진이고요. 지금은 현지 테스트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를 완료하고 랩원 분들은 이제 활동을 종료하셨고 랩SD에서 WHO의 공식 앱 등재를 위해서 임상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1기 분들의 이야기였으면 이제 2기 얘기를 좀 해야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속상해하지는 마실 것이 모든 랩을 제가 소개드리지는 않고 3가지 정도만 사례를 소개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 3가지 사례는 뭐 기술적 완성도로 못 뽑은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희에게 펠로우 분들이 좀 더 의지를 표해 주신 사례들을 모아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피치랩인데요. 비피치랩은 쉬운 글 번안 AI 서비스인 피치서가 AI를 개발했어요. 이 랩 같은 경우에는 1기에서도 진행하고 2기로 이어서 진행한 랩이라서 일단 서비스 완성도가 매우 높은 상태였고요. 펠로우님이 저희에게 말씀 주신 걸로는 1기 결과물은 사실 사람 손을 조금 거쳐야 됐다고 해요. 번안을 해주긴 하지만 사람 손을 한번 거쳐야 외부 콘텐츠로 내보낼 수 있었는데 2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손을 전혀 거치지 않아도 이 기능만으로도 바로 느린 학습자를 위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유료 서비스가 좀 도입이 됐어요. 근데 그 유료 서비스는 여기도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수익 모델을 막 늘려서 엄청 매출을 많이 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AI 서비스다 보니까 API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운영 최소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료 서비스를 도입했다라고 말씀 주셨고 그리고 이후로도 피치마켓 이랑을 구독하고 있는 특수교사분들 대상으로 좀 더 확대하고 또 느린 학습자들을 만나는 뭐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다양한 타겟으로 확장할 계획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이을랩인데요. 이을랩은 강화도 관계인구 연결 AI 플랫폼 혹은 AI 게임을 만든 로컬 유니버스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여기도 아까 전에 발표 보신 분들은 귀여운
순무였나요? 순무 이렇게 캐릭터가 있는 서비스를 보셨을 텐데 이 팀은 지난주에 강화도로 필드 테스트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직접 이 서비스들을 쓰는 사용자들을 만나고 본인들이 업데이트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는데 뭐 신선하다, 편리하다 이런 다양한 반응들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협동조합 청풍은 여러 번 저희에게 즉시 도입 예정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서비스가 완성되는 시점부터 그 협동조합 청풍에서 강화도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또 강화군청이랑도 협업하고, 이것은 사실 그냥 단순히 재밌는 AR 게임이라기보다는 관계 인구들이 이 지역에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데이터로 축적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쌓이다 보면 뭔가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 지역 소멸 관련 정책을 만들 때 이런 관계 인구들이 오는 것이 지역 활성화 혹은 지역 소멸 문제 위기에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어떤 정책적인 데이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도 확장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례인데요. 마지막 사례는 다정랩의 사례입니다. 다정랩 같은 경우에는 자립준비 청년 일자리 플랫폼인 테라스팟을 개발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이런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일단은 주요 기능도 기능이지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자립준비 청년들이 일자리를 갖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지가 사실 지금은 어떤 심정적인 것들만 있고 그냥 지속이 어렵다더라, 아니면 뭐 어떤 환경 때문이라더라 이런 약간 심정적인 것만 있고 실제 데이터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 서비스를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실제로 자립준비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자리 구직에 임하는지, 그리고 일자리를 얻고 나서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을 수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테라스팟 같은 경우에는 원래 브라더스키퍼 창업자이신 김성 펠로우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요. 사정상 한사람재단에서 더 잘 운영하실 수 있겠다고 판단되셔서 한사람재단이 운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2기 랩이 현장으로 가는 이야기였고요. 저희 테크포 임팩트 랩은 2026년에도 다양한 돕는 기술을 연결할 예정입니다. 여기 QR코드 여러분 핸드폰 여셔서 한번 찍어보실래요? 아까 제 2일 랩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핸드폰에서. 저희 카카오 임팩트 인스타그램이 나옵니다. 다들 팔로우를 해주시면 저희가 제일 먼저 소식을 카카오 임팩트 인스타그램으로 올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슬 발표를 마쳐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좋아해요. 좋은 말씀 가지고 오는 거. 저희가 8월 달에 카카오 임팩트에서 돕는 AI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이제 발표를 함께 해주시기도 했던 한동대학교 손하철 교수님이 한 책에서 하셨던 말씀을 가져왔어요. 저는 이 목적이 이끄는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이 글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 읽어보자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을 개발하기보다는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훨씬 더 크고 깊은 물음, 즉 우리가 원하는 인간과 사회의 모습은 무엇인지, 좋은 기술의 좋음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물음을 제기한다. 말이 좀 어렵죠? 철학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라. 근데 결국에는 기술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는 기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어가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목적은 우리가 어떤 사회와 어떤 인간의 모습을 원하는지가 더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테크포 임팩트를 함께 했던 우리들이 원하는 사회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 밖에서 나다움을 찾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며, 사랑하는 가족의 목소리를 조금씩 듣고 어려운 글도 쉽게 배우며, 지역과 연결되며 동네를 탐험하고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하며 오늘도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저희 7개 랩을 제가 표현해 봤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이 7개의 사회혁신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7개의 사회혁신 조직이 만들고 있는 꿈꾸던 사회들을 함께 6개월 동안 옆에서 계셔주시고, 계시지만은 않았죠. 정말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써서 본인들도 돕는 사람이 되어주신 랩원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사회의 모습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주신 7개의 펠로우 조직, 그리고 110명의 랩원분들, 또 모두연구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